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버님이 두 분이십니다. 시어머님이 5년 전쯤 재혼하셨고, 원래 아버님은 혼자 살고 계시죠. 요즘 시대에 이혼이나 재혼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 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친정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견례 이전에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었는데 상견례 당일에 친정엄마께서 확인차 예단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새아버님께서 결혼이면 격식은 갖춰야지. 우리는 많은 거 안 바라니 최소한으로만 해서 보내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청첩장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본인 이름을 넣으셔야겠다는 겁니다. 새아버님과 남편은 성이 다릅니다. 저는 혹시나 주변 지인분들께 드리려고 하시는 거면 따로 준비해드리겠다고 하니 누가 꼭 와야만 내 이름을 넣는 거냐? 내가 애비인데 당연히 내 이름을 넣지. 내가 애비인데 내 이름도 안 들어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하셨습니다. 남편과 친아버님이 왕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에도 온다고 하셨는데 굳이 남들에게까지 새시아버지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시아버님께서 완강하셔서 결국 청첩장은 새시아버님 이름으로 나갔죠. 그리고 패백 때도 저희 친정 쪽은 어른들이 8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남편 쪽에는 앉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아버님 가족분들은 안 오시니 남편이 오래 모신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이라도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왜 왔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패백도 시댁 쪽은 남편 부모님만 하시고 끝나는 걸로 했고요. 결혼식 비용도 새시아버님께서 먼저 결혼 비용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랑 남편은 서로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500씩 넣고 그 안에서 결혼식 비용을 해결하기로 한 상태였죠. 새시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결혼식 예산으로 준비했던 1,000만 원은 집을 구하는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장과 드레스를 예약하는 날이 돼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라고 해도 남편도 편하지 않은 사이라 그런지 어물쩍 넘어가고 결국 입금 당일에서야 아버님께서 돈을 못 주신다고 했고 남편은 그냥 우리 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신혼집 계약부터 대출까지 다 끝나 여유돈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인지 물어도 남편은 그냥 그렇게 됐다며 이야기를 피했고 결국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해결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명절이면 친아버님과 새아버님 양쪽을 방문을 합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친정에서 소고기와 과일을 보냈습니다. 새아버님께서 본인은 그런 거 필요 없다시며 같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고 신상 등산복으로 한 벌 사고 싶다고 하셔서 사드렸습니다. 명절에 옷 한 벌 사드리는 게 별거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등산복 한 벌이면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등산복 사드렸다고 명절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희는 매달 새아버님께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친아버님께서 혼자 원룸 같은 곳에 살고 계신데 동서네랑 같이 매달 30만 원씩 해서 생활비를 드렸는데 이걸 새아버님께서 알게 되셔서 매달 새아버님께도 30만 원씩 드리게 됐습니다. 고정적으로 드리는 용돈도 있고 명절이라 용돈도 드리는데 옷까지 사러 가자고 하시니 솔직히 월급 받아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아버님께서는 명절에 뭐 사가면 너네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뭐 이런 거 사오냐 하시고 용돈 드릴 때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미안하다십니다. 두 아버님이 너무 비교되니 솔직히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저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아버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양념갈비만 드십니다. 양념돼지갈비는 아무래도 양념이 되어 있으니 고기를 굽다 보면 양념 묻은 부분이 탈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타도 고기가 탔다고 뭐라고 하시고 고기를 구워주는 곳이 아닌데도 알바생을 불러서 구우라고 시키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알바생이 고기 굽는 건 직접 하셔야 한다고 하니 여긴 직원 교육도 안 하나? 어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일 하나도 바로 안 해서 이런 걸 어디다 써? 하며 뭐라고 하셨고 알바생하고 싸움까지 날 뻔해서 결국 사장님이 오셔서 구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제가 계산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니 뭐하러 저런 것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다음날 갈비집에 케이크랑 음료수 사서 갖다 드린 후로 차라리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버님 건강검진이 있어서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셨는데 약사님이 타이레놀이 안 나온다고 똑같은 성분의 약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대뜸 안 나오긴 왜 안 나와?
지들 많이 남겨 처먹으려고 저러는 거지. 하여간 장사하는 것들은 다 똑같지. 하시는 겁니다. 약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타이레놀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약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안 들으시고는 다시는 안 온다고 말까지는 남기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남편에게도 이야기해봤지만 남편도 어머님께 이야기한다고 하지 새아버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것도 내키지 않고 같이 외출하는 건 가기 전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됩니다. 아버님께 제가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돌려서 이야기해봤지만 남 불편한 걸 왜 신경 써야 하냐며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십니다. 남편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든 새아버님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두 아버님 사이에서 너무 상반된 모습에 혼란스럽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새아버님은 오로지 본인밖에 모르십니다. 결혼 전에 친정엄마께서 왜 말리셨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은 결혼 생활 동안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버님께 제대로 쓴소리를 하면 호가나 새아버지라서 본인한테 그렇게 대한다고 느끼실 분이라 차마 말도 못하고 속만 썩다 사연을 써봅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